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첫 연휴로 미 전역의 여행 인파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휴 맞이 표정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독립기념일 연휴 4,360만 명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독립기념일 자동차 여행객 수는 4,1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보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자신감을 보이는 여행객들이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People are ready to get out there and travel again.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people haven't been able to travel with their loved ones. They've had to put on hold those vacation plans, pause those bucket list trips. 여행을 계획한 많은 한인 직장인들도 오늘 회사의 배려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LA 한인타운 인근 101번 프리웨이는 오전부터 미리 출발한 여행객들의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인 렌트카 업체들은 여행객들이 자동차 여행을 선호하면서 연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리스 차량 운전자들이 장거리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차량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예약이 다 끝난 지 한 일주일 전에 다 끝났고요. 저는 이렇게 차들이 많이 빠져나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행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여행객 급증으로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 12.6센트를 보이며 지난 2019년에 비해 140% 급증했습니다. AAA는 자동차 여행객들이 수십만 배럴을 소비할 것으로 보고 7월과 8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 20센트 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해방감에 들뜬 분위기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독립기념일의 상징인 불꽃놀이 때문인데요. 경찰은 연휴 기간 불법 폭죽을 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대를 재난 현장으로 변화시켰던 엘도라도 산불. 아이의 성별 확인 파티에서 쏘아올린 불법 폭죽 한 발이 막대한 재산 피해, 그리고 소방관 1명을 숨지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불법 폭죽은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LA시에서는 불꽃놀이를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 사항에 속합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불법 불꽃놀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불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그런데 손이 많이 다치는 게 많아요. 사람들 거기서 잘못하다 터져가지고 앞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될 경우 대부분 경범죄 처벌을 받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순간적으로 쏘아올린 불꽃 하나가 내 자신을 중범죄자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미스드미너를 갖고 있는 건 미스드미너죠. 그게 possession of fireworks라고. 근데 그게 사건 나서 사람이 다치나 뭐 빌딩 집 그런 게 또 뭐 불나고 그러면 그때는 felony 되는 거죠. 하늘에 총기를 발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년 불법 불꽃놀이,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쏘면 뭐 한 1마일, 2마일, 3마일 가서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다치는 거죠, 사람들이. LAPD는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역대 최대 규모의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불꽃놀이를 즐기고 싶은 경우 놀이공원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꽃놀이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5,000여 명, 사망자는 18명에 달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공식 불꽃놀이가 취소되자 뒷마당에서 쏘아올린 폭죽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불법 폭죽 외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이 오늘 저녁부터 역대 최고 수위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대 CHP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프리웨이를 대상으로 최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실시해오던 음주운전 단속 외에도 과속과 부주의 운전, 과격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외 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에 오히려 과속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에서는 100마일 이상 과속 적발 차량이 161%나 증가했고 37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음주운전 체포 건수도 1,317명으로 팬데믹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을 연결짓는 5번 프리웨이 경우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워싱턴, 오레곤주 치안당국이 연합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최대 집중 단속은 연휴가 끝나는 자정 직전인 월요일 밤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일자리 수 증가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하며 환영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85만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당초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72만 개 증가였는데 실제로 10만 개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레스토랑과 술집 등 레저 접객업 부문에서 3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또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난달 18만 8천 개가 늘어나 고용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나온 발표에 바이든 대통령도 고무됐습니다. 역사적인 경제 회복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을 몰아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historic progress, pulling our economy out of the worst crisis in 100 years, driven in part by our dramatic progress in vaccinating our nation and beating back the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 증가는 올해 초부터 의회를 통과한 구제안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 예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법 시행에 이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과 가족 계획 법안에 대한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이어 워싱턴 DC에서도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잔해에 깔렸던 5명의 건설 노동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브라이트우드 파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콘도 붕괴와 마찬가지로 각 층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4명은 즉시 구조됐지만 1명은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90분간의 사투 끝에 간신히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fter an hour and a half of work, DC Fire and EMS was able to remove the trapped worker from the rubble. He was trapped under about 3 floors of debris. It was originally a 5-story building. 마지막으로 구조된 남성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며 다른 4명의 건설 노동자들도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적합한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붕괴 사고 9일째를 맞는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2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사망자 중에는 마이애미 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7살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한때 추가 붕괴 위험으로 15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 다시 구조가 재개된 상황인데 아직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LA 경찰이 몸싸움 시비 끝에 칼로 남성을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북부 벨리 지역 파코이마시의 한 가게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2명의 남자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며 뒤엉켰습니다. 격투가 끝나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싸웠던 남자가 칼을 들고 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하지 못한 남성은 옆구리를 깊숙이 찔렸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칼로 찌른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5피트 11인치 정도 키에 체중 150파운드, 3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776년 7월 2일) 제2차 대륙회의. 식민지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4일,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13개 주는 완성된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정확히 말하면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 아니고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독립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파리 조약이 체결된 날은 1783년 9월 3일이고 조약이 발표된 날은 1784년 5월 12일입니다. 그럼에도 독립기념일이 7월 4일로 결정된 이유는 법적인 의회 결의나 조약 체결보다는 실제로 선언문을 발표한 날이 일반 대중에게는 반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후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5명 가운데 존 애덤스는 2대 미국 대통령에, 토머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더 특이한 사실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30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7월 4일에 태어났고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7월 4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모로 7월 4일은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45년이) 지난 2021년 7월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위대한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기획했는데요. 모든 성인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새로운 독립을 추진하며 지난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했다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집단 면역 기준이 될 백신 접종률 70% 달성은 7월 말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마치 245년 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했던 것처럼 올해 독립기념일은 코로나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로 역사에 남게 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심해야 하고 아직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에서의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금지돼 있으며 음주운전 또한 삼가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LA 다저스가 지난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 자격으로 오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우승팀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단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4연전에 앞서 오늘 오전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템파베이를 꺾고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른 우승팀 자격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When the season began, it was easy to feel like it had bigger things to worry about than just sports. And of course we did, and we still do. But I think what we discovered is that we need sports more than we ever realized. We see it now as fans return to ballparks and arenas all across the country, cheering on their favorite players and teams, sharing that sense of community and pride.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 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대형 백신 접종 센터 부지로 구장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극복에 적극 나섰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선수들은 익숙한 유니폼 대신 정장을 차려입었고 바이든 대통령에겐 46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등번호 46번이 적힌 유니폼이 전달됐습니다. 선수단을 대표해서는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And our hope was that we were able to provide just a little bit of joy and comfort and relief to our fans that were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이날 행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백악관의 전통 행사가 다시 재개됐다는 점, 대규모 선수단이 한꺼번에 백악관을 찾았다는 점에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풋볼 선수들이 미국 국가 재창 때 무릎 꿇기 세레머니를 하는 것에 대해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하며 스포츠계에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 등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백악관 방문을 거부한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까지 터지며 백악관의 오랜 전통은 완전히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이 앞으로 별도의 예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해 외교부가 영사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격리 면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LA 시간으로 오는 일요일 밤 10시를 기해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메일 접수와 방문을 통한 격리 면제서 발급은 7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 9일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숙지한 뒤 온라인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라진 격리 면제 신청 방법과 관련해선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